오늘 하루 대한민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뉴스죠. 영화배우 이병헌 씨 관련 소식입니다.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며 이병헌 씨를 협박한 연예인, 누군지 그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황순욱 팀장이 아주 자세히 취재를 했는데요. 황순욱 팀장, 먼저 이병헌 씨와 그 여성들의 만남, 어떻게 된 건지 그 얘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이 9월이니까 이제 지난달입니다. 8월 말이었는데요. 이병헌 씨가 이제 20대 여성 2명과 함께 이 여성 가운데 한 명의 집에 가서 이제 술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을 이 여성들이 녹취 또는 녹화를 해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인터넷에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해서 50억 원을 요구한 공갈 협박 사건입니다. 근데 이병헌 씨는 그 집을 왜 간 건지 뭐 취재가 좀 됩니까? 네, 일단 뭐 지인의 동생, 친한 동생의 지인들이다 해갖고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소개받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일종의 음담패설을 했다라는 게 이제 주장 내용인데요. 그 음담패설 내용으로 협박을 했는데 과연 그게 음담패설일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황순욱 팀장이 취재를 해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공개해 주세요. 아마 시청자들이 야 저게 과연 50억 정도의 협박을 받을 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판단해 보실 텐데요. 네, 채널A가 아마 단독으로 지금 취재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언론에 음담패설을 했다. 이병헌 씨가 굉장히 도가 지나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미리 종합뉴스 전에 저희가 공개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그 젊은 20대 여성들과 3명이 술을 마시면서 첫 경험이 언제냐라는 말을 했었고요. 첫 성 경험이 언제냐 이런 네네, 얘기네요. 남자와의 첫 경험이 언제냐라는 이야기를 물어봤고 또 두 번째로 그 남자를 볼 때 비주얼, 즉 외모나 아니면 성적 매력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에 더 매력을 느끼느냐라는 식의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런 대화 내용이 일반인들이 술자리에서 했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단한 음담패설을 한 것처럼 악용이 돼서 협박으로 이용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과 소속사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황순욱 팀장이 설명을 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저 내용이 얼마든지 대화가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아니다라고 하실 여성에게 저런 민감한 부분을 물었다는 게 배우로서 좀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서비스 등으로 그 속칭 찌라시라고 하죠. 이런 이병헌 씨에 관련된 오늘 다양한 내용들이 아마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제가 직접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떤 성적인 접촉이 있었거나 아니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지난 농담이라든가 지나친 성희롱에 가까운 말이 있지 않았나라고 지금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경찰에 공식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병헌 씨가 여성들한테 한 음담패설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첫 경험이 언제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얼굴을 먼저 보느냐 아니면 성적 매력을 먼저 보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쨌든 경찰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어떤 음담패설은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잠깐 착각하실 것 같은데 이병헌 씨가 지금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거나 수십억 원의 돈을 요구받았고 공인으로서의 어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알려졌을 때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것을 악용한 어떤 범죄 행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대화 내용을 보면은 마치 성적으로 희롱을 해서 무슨 고소를 당한 것처럼 지금 잘못 오해가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동영상을 경찰에서 입수를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경찰이 어제 그 이병헌 씨의 고소에 따라서 어제 새벽에 이 여성 2명의 숙소죠. 집 근처에서 잠복을 하다가 새벽에 직접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압수수색했고 노트북과 휴대폰을 다 압수해서 동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동영상 내용을 분석하고 있고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의 모습이 이병헌 씨인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과연 20대 여성
누군지 이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도 지금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서요. 네, 같은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고요. 둘 다 20대 초반입니다. 한 명은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최근에 걸그룹으로 데뷔를 해서 활동을 시작한 그 걸그룹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가 좀 부족한 게 있었나요? 왜 이렇게 협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네, 글쎄요. 그 협박한 내용이 동영상 또는 뭐 음담패설이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에 비해서는 요구한 돈이 과도하게 많은데 예. 어떻게 해서 50억 원이라는 돈까지 요구를 하게 됐냐라고 경찰에서 물었을 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아마 협박한 네네네. 당사자인가 보죠? 글쎄요, 지금, 저는 지금 화면에 예. 지금 얼굴이 공개가 돼도 지금 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예. 다희라는, 지금 얼굴이 공개됐으니까요. 예. 다희, 그 그룹, 글램이라는 신인 걸그룹의 다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4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50억 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라고 경찰이 따져 물었더니 이쪽 그 여성 측에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월드스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을 요구해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돈이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네. 한번 세게 한번 베팅을 해봤다, 뭐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병헌 씨 유부남이잖아요. 네. 근데 야심한 시간에 여성들의 집까지 찾아간 부분,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병헌 씨가 지난해 8월 10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불과 며칠 전이 결혼 1주년이었고요. 탤런트 이민정 씨, 죄송합니다. 탤런트 이민정 씨와 세기의 결혼식으로 알려지면서 톱스타들의 결혼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랬는데 결혼 1주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의 신랑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안익된 굴뚝에 연기 나겠냐 예.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여성 2명은 이병헌 씨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동생의 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병헌 씨 입장에서는 좀 편한 마음으로 술을 한잔 했고 그러면서 자리를 이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종대 부국장. 네. 이 사람들 어떤 처벌은 받게 될 거잖아요. 지금 구속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들도 혐의를 다 시인을 했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금 현재 구속이 되지는 않았고요. 아직 안 구속영장을 칠 예정이고요. 예. 경찰에서는 만약에 공갈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은 형법 350조를 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는 징역 10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박을 했잖아요. 예. 근데 돈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50억을. 그래서 공갈 미수죄가 됩니다. 공갈 미수죄가 되면은 이 형량보다는 좀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예. 다만 지금 보면은 이 두 사람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꾸로 첫 경험이 언제냐 이거는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너는 남자의 어디를 보면 가장 흥분되나 이런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소개를 만나가지고 아무리 배우든 뭐 걸그룹의 가수든 이런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아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병헌 씨도 성희롱에 해당할 만약에 고소를 당한다면은 그 여성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경우에 그렇다는 성희롱에 해당해서 말씀이시죠? 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된 상태라고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황순우 팀장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거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민정 씨, 과연 지금 심정이 어떨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한데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게 없죠? 있습니까? 네, 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민정 씨 소속사와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예. 소속사에서는 일단 이 문제는 두 분이 부부이긴 하지만 이민정 씨의 소속사와 이병헌 씨의 소속사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이병헌 씨 소속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한다라는 게 소속사의 그 공식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이민정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상파 모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민정 씨가 신혼생활에 대한 매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병헌 씨에 대해서 본인이 평가를 한 말이 있는데요. 그 녹취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먼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어떤 점이 제일 좋은가요? 훌륭하셔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첫 인터뷰라고 분명히 오빠 얘기를 물어볼까라고 당연하죠. 했더니
예, 칭찬 많이 하라고. 좀 전에 문자가 왔어요. 단점이나 혹은 서운했던 점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내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더워지니까 네. 복날 네. 아, 네. 그쵸. 삼계탕 네. 같은 거. 네,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네. 자, 지금 이민정 씨가 서운했던 점은 절대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뭔가 서운했던 게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 과장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두 사람이 제가 그 부분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예. 이병헌 씨 소속사에 확인한 내용인데요. 결혼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냐라고 물었을 때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단 걱정하실 만큼 또는 우려하는 또는 의심하는 그런 예. 결혼 생활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번에 피의자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글램의 다희라는 가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리고요. 그리고 이 가수를 트레이닝했던 보컬 트레이너와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이 다희라는 가수가 그 어렸을 때부터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보여준 모습이 전혀 이런 범행을 저지를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착하고 모범적인 모습이었고 예. 또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편이어서 굉장히 검소하고 착실하게 가수 수업을 받았던 그런 그 신인 가수로 예. 기억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의자 쪽으로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 몰고 간 것 같아서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황순우 팀장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병헌 씨의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좀 짓궂게 계속 질문을 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아닙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여쭤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이병헌 씨가 2009년에도 결혼하기 전에 좀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세간이 좀 시끄러웠었는데 네. 그 얘기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짧게. 2009년도에 이제 캐나다 동포 20대 여성이 난데없이 이제 이병헌 씨를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1억 원을 이제 배상을 해라. 이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병헌 씨의 전 여자친구였다. 그래서 결혼을 빙자로 잠자리도 같이 했고 연인 관계를 6개월 동안 유지를 했었는데 이병헌 예. 씨가 일방적으로 자기를 버렸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여성이 아마 손해배상을 네. 청구한 그 여성인가 보네요. 당시에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지인을 통해서 만났고 그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었다라고 예. 여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병헌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를 받았죠. 예. 자, 이병헌 씨 관련 소식 여기서 좀 정리를 할 텐데 이병헌 씨와 협박 받은 내용 아마 계속 속보로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